네, 전남 동구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법무관 생활 1년을 순천에서 했었습니다. 조례 주공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었는데요. 오랜만에 와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석유화학단지도 또 광양제철도 굉장히 화랑기였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지금 걱정이 많은 도시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결국 이런 부분을 재정 특례를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시키고 다시금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따라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광주 쏠림 현상이라든지 뭐 동구권 소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통합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자주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광주로 지금 뭐 추가적인 그 입지나 뭐 기업체들이 쏠림 현상 오는 그거는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오더라도 광주로 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체들도 지금 신규 유치가 되는 거는 다 지금 전남이나 특히 동구권으로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이제 법안이 발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남 서부권의 용수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뭐 상사호도 있고 중앙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자부 주무 과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가 되면은 아마 비슷한 내용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반도체 입지에 대해서도 삼성이나 선자부나 다 지금까지 얘기해 보면 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이 상당히 지금 이게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개문발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표현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 통합하는데 좀 그 고비를 넣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정도까지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특례 조항이 지금 모든 의원실 특례 조항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오픈이 되게 되면은 조금 불식이 시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시간 두고 보시면은 뭐 부족함 없이 채워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일정 좀 나왔나요? 내일 마지막 이제 5차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법안 지금 지방의회 관련된 내용하고 교육같이 관련된 부분이 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 정책위에 산하에 이제 입법 지원단이 있는데 정책위에서 대전 충남 법안과 이제 광주 전남 법안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율하는 절차가 좀 몇 가지가 거쳐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발의 예정으로 지금 스케줄은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가 살짝 늦어진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이 독자 좀 1호 발의를 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같이 합쳐지는 뭐 그런 구조를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당에서는 아마 동시 처리로 가는 게 좀 모양새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간담회 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마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바꾸실 텐데 감사합니다. 도지사 그런 거 말고 그러면 그거예요? 그 도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여기냐면 그 23일인가 잡혀 있어가지고 너무 늦으니까 입법이 다 끝나면 내가 뭐하냐 그래갖고 시장이 지금 오늘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였구나. 네. 공청회가 지사님은 다 지사님 영상으로 했다는. 나도 그런 줄 알고 가봤더니 오늘 시장이 한 거더라고. 그래요? 네.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의원님이 뭐 관련된 얘기는 다뭐 해주셔가지고. 법안에 그렇죠. 법안이야 뭐 반도체.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계신 휴대폰에 그 소리를 진동이나 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나도 그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얼른 뛰었어요. 마치 일단 올라가야지. 잘했습니다. 그냥 둘이서 동북권 화이팅 한번 해줘. 그래 동부권이야 동부권이니까. 그래. 동과 화이팅! 화이팅! 뭐가 막 정준호 화이팅! 다시 시험부터 시작. 전남 동북권 화이팅 할게요. 네. 전남 동북권 화이팅! 화이팅! 전남 동북권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준호 국회의원실의 박병인 비서관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남 동부권은
제일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침체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이 그 답이라는 그 답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식순에 맞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전방에 택게 되어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일동 능력. 바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김문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국회의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 광주 북구가 저기 지역위원회이신 정준호 국회의원이 소개하겠습니다.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첫 발제를 맡아주실 지방권 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안건욱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순천대학교 박병희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산업통상부 김종구 지역경제 총괄과장님 모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상우 자치분권 지역과장님 모셨습니다.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연구원 민현정 미래전략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행숙 순천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미연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훈 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난 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홍준 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순오 전남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유인 전 순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주행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희석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애 광주북구가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호 광주북구가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성 광주북구가 고문님 참석하였습니다. 백장호 광주북구가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진열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 북구지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백현정 광주발전협의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순 순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많이 오셨어요? 네. 아이고 의리 있으시네요. 언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정준호 의원님은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저 국회에서도 호남을 대표하는 아주 멋지고 잘하는 분.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주 전남 특별시 입법 발의를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희 급속하게 진행됐는데 마침 정말 요즘에 우리 전남 동북권이 어려운 거 많이 들으셨죠? 그때는 그래도 이제 화학 산업하고 철강으로 해서 지금 좀 괜찮은 편이는 요즘에 너무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저도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좋은 토론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마침 우리 여기 지방 의원님들하고 또 출마 준비하신 당원님들하고 가보자고 보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이거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 또 정윤 의원님 참고하셔가지고 얼른 제가 저희 지역에 주암댐 상사댐 있잖아요. 여기에 수상 태양광을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안전 이상 음력에 대한 환경부에서 요즘에는 과학 수준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전혀 이상 없다고 그래서 입법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법을 개정해 갖고 그래서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원전의 0.5기 그러니까 원전 생구의 절반 50% 정도 전기량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주암댐하고 또 상사댐이랑은 수심이 100m 정도 돼가지고 물이 엄청 차가워가지고 그 냉각수라고 해야 되나? 그 차가운 물로 이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 롯데월드 건물이 팔당댐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그 냉방 장치를 쓰지 않고 이걸 써가지고 전기료가 50%가 절감이 돼서 지금 롯데월드가 이미 그걸 하고 있고 수열 에너지 차가운 물. 그래서 이 주암댐 상사댐이 엄청나게 알리백 새로운 첨단 미래 산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장점이 된 것 같거든요. 오늘 토론하시는 혹시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오늘 즉석에서 대답 못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여쭤볼 때 정말 그거 굉장히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포함해서 좀 공부 지역 산업 발전하는 거 좀 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정준호 국회의원을 모시고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사실 이 전남 동북권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고 우려가 많으신데 적어도 우리 김문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런 토론회를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지금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2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철현 의원님께서도 여수에서 2시에 별도의 토론회를 하나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동 중에 있으셔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제 또 여수와 관련된 또 공청회가 있었고 굉장히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된 그 전남 동북권의 산업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보십니다. 공청회를 제가 가보니까 도지사님, 도교육감님, 그다음에 그쪽 시장 군수님, 그다음에 부장님 이렇게 지역 정치권 인사분들이 주로 내부적인 정보를 공유를 하고 통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한 사항을 주로 전달받고 논의를 하는 그런 정도의 진행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거는 좀 산업적인 측면, 특히 전남 동북권에서는 석유화, 그다음에 제철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맞춤형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주철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권양혁 의원님도 계시고 방금 인사를 주신 우리 김우수 의원님도 계신데 권양혁 의원님은 이제 중앙당 이제 대변인 역할도 맡으시고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좀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일정 맞추시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김우수 의원님은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이 지금 통합론이 통합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정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호남에서 관련된 법안을 제정을 하는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전남 지역 간사로 참여가 돼 있으시고 그다음에 입법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당 정책위 산하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야 되는 기구가 별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행안부 여러 가지 재반 부서들을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히 입법 지원단을 만들었는데 광주에는 이제 재정 당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도고르님 들어와 계시고 전남을 대표해서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입법 지원단에 들어오셔가지고 법안 발의 과정 마지막까지 애를 써주시고 법안 통과 때까지 심의 과정에서도 지원 자격을 본인 책임하에 하시는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순천에 있으실지 여러 가지 좀 업무가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 저랑 주철현 의원님이 이렇게 공동 발제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이득이 되고 가장 큰 혜택을 전남 동부권이 받는 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동 중에 있으셔서 지금 바로 이 현장에 안 계시지만은 주철현 의원님, 저희 광주 전남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마다 문 닫고 비공개로 하면은 가장 목소리 크게 동부권에 이득을 얻으시는 의원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그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의원님들 아직 못 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김은수 의원님은 막힐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서 막힌 혀를 뚫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시면서 전 과정에서 간사, 입법지원단, 그다음에 또 시도의회 지금 의원 정수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는데 또 정개특위에 관련된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물새틈 없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이 말랐으면 우리 김은수 의원님 박수 한 번만 좀. 오늘 두 분 권위자의 발제를 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산업통상부, 그다음 행안부에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다른 토론회와 우리 토론회가 이게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관주도의 공청회와 다르게 이렇게 지자체분권 활동을 많이 해오시고 또 재정특례법안에서 깊이 연구를 해오신 지역에 권위 있는 두 연구자분을 발제로 모시고 그다음에 토론에서 중앙부처 또 산업과 관련된 주무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중앙부처 시각에서 이 통합과정과 특례조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시각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듣고 저 김민수 의원님이랑 같이 올라가가지고 오늘 나온 내용들 마지막까지 잘 반영이 돼서 정말 동부가 가장 혜택받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선견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주전남 통합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통합의 불을 당기기도 하시고 또 가장 큰 동력을 가지시고 통합에 열심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건욱 우리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순천대 박병희 교수님께도 좋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산자부 산통부 과장님, 행안부 과장님 오셨고 또 전남광주연구원에 또 실장님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 말씀을 우리 김문수 의원님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실무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 좀 또 아무리 단체장 후보로 좀 나서고 있는 방법이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이 누차 드리지만은 어떤 전남 광주 통합이 좀 균형되게 통합이 되고 광주가 전남의 균형 발전,
또 전남의 동부, 서부, 중부가 균형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요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합하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남광주 통합하게 되면 저는 100% 광주가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 통합하게 되면 또 이게 큰 140만 인구의 메가시티하고 180만이긴 하지만은 30만 이하의 5개시라든지 또 5만 안팎의 그 이하의 군단이 흩어져 있는 전남이 통합하게 되면 강주의 집중이 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경험칙상 저희가 알고 있는 일이고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까지 또 강주가 제일 처음에 도청 이전 직전에 허경만 지사께서 통합을 그때 제안했지만 광주시가 거절했어요. 그 뒤로는 4번인가 5번인가 계속해서 광주시가 전남에 통합 제의를 했지만 전남이 지금 팀이 고이들 판국이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통합에 누가 목마르는 거예요? 광주가 목마른 겁니다. 광주는 아무래도 이 땅이 좁기 때문에 대규모 AI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오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인데 정상적인 통합이라면 우리 전남이 좀 몸값을 올리면서 충분히 양보를 받아내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수도권 일부 제재를 타파하고 그러려면은 이 지방도 몸집을 키워서 경쟁력을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을 주문하셨고 통합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압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각오는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주 분들이 저기로 오니 계십니다만은 전혀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저도 나아갈 쓰고 그랬는데 평시 정상적인 통합 같으면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많은 걸 받아내고 양보 받아내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런다. 당장 명칭 문제만 있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남 광주특별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도 당연히 전남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상 3일 전인가 4일 전에는 우리가 DJ 센터사한테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다만 이제 강기정 시장님만 거기에 동의 안 해서 그럼 가서 좀 뒤에 의견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기자회견 확인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제 아침 회의 때는 이제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고 명칭은 전남 광주특별시화돼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원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주사무소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 것은 그냥 백지화하고 나머지 광주청사, 무안청사, 전남 동부청사에 균형되게 청사를 균형되게 활용한다 이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동부에 있어서는 큰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남 동부청사가 있었지만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고 세계 국제 2개 다녀와있다고 하지만은 핵심적인 국도 없고 이 정도 적잖아요. 전체 업무량이 제가 보기에는 10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색 갖추기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동부권 의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싸웠다면 이상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동부청사도 전체 3분의 1 정도는 얘가 배치가 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은 과거 20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부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전통 재래 기관산업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살려야 되는데 통합 보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또 AI 또 반도체 같은 신산업만 한다고 난리치고 재래 기관산업과 관련돼서는 별로 중점을 안 두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농업과 업, 또 섬들, 바다들 이런 것들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농어촌의 소멸을 좀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주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있어서 그렇게 합의는 됐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아까 전남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제 그걸 주사무소 소재지를 그냥 백주하고 없는 것으로 했더니 무학분들이 삭발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전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전남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무안청사 있고 동부청사 있는데 전남을 하자고 했더니 당연히 언론은 말이지 남학청사로 그런 걸 썼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 그대로 전남으로 허기했다. 전남 두 개 청소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통합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말씀을 공개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화색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함분들은 전남으로 간다는 게 당연히 남학청소로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 빠졌다고 그쪽에서 머리 깎고 난리인데 순천은 안 깎습니까? 깎아야죠. 순천도 우리 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형이 그래요. 우리가 지난 21년째 지금 여수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1시간 40분 걸립니다. 오천까지. 순천에서 1시간 좀 더 걸리죠. 상무청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1시간 40분 걸려요. 옛날에 이쪽에 동부에 있을 때는 좀 덜 걸렸는데 도심 통과해야 되니까 30분 더 걸려서 똑같습니다. 이게 강주청사가 되든 저쪽 전남도에 남학청사가 되든 순천이나 여수에서 멀리 걸리는 건 똑같아요. 같아서 저희로서는 이제 더 이상 지난 21년 고생한 것도 한이 맺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청사 기능을 3분의 4 하자. 노예 포함하고 행정기능 포함해서 3등분에서 3분의 10 나누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지사가 세금도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고 핵심인 것이고 이제 주된 청사는 미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법으로서 최소한 균형되게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확보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두 청사가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진짜 선거를 잘하셔야 돼요. 선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우리가 통합을 보게 되면 통합시청이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 순천 광양 통합 안 되는 것도 통합시청들은 안 되잖아요. 순천 분들은 당연히 순천을 주자 그러고 여수 광양은 웃긴다 그러고 있으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강주고 또 도심으로 광주의 집중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연시키려면은 전남에 주청사가 있어야 한다고 좀 주장하고 있는데 광주 분들이 동의 안 해서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전남 출신도지사가 가서 통합시장이 가서 그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절 찍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그만큼 중요하고요. 괜히 이런 것들 모르시면서 자꾸 말로만 뭐라고 뭐 정치인들 나무라지 마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쉬운데 다 입장이 틀리더라고요. 아까 같은 전남이라고 해서 또 무한 목포사람은 또 생각이 또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통합이 어려워지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전남 강주가 새로운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하여튼간에 경제의 구심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께 주민투표 합시다라고 제가 우겼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고 쓸데없이 분란이 길어져서 이번 선거 때 통합단체장 못 뽑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임기가 끝나고 어떻게 하겠냐. 이번에도 단체장 따로 뽑게 되면요. 그분들이 임기 채우려고 하지 같이 합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4년 지나가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통합은 가끔 갑니다만 우리들이 각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제 지역 대결이라면 이상하지만 강주와 전남의 표대결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통합시청을 어디로 갖고 가야 두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판단을 좀 잘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전한 정진호 의원님께서 순천까지 와서 이렇게 토론에 개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전문가들 의견을 말씀해 해주고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광주 화이팅! 전남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인 행정 통합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철현 국회의원님과 정준호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뿌리인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선정의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열리는 순천을 비롯한 동북권은 석유, 화학, 철강부터 생태, 문화, 우주항공까지 광주와 전남을 먹여 살릴 미래의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결국 통합의 성패는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더 살리고 키워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산업부와 행안부에서도 함께하신 만큼 좋은 정책 방안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기정입니다. 정준호 의원님과 주철영 의원님께서 오늘 동북권 산업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어주신다니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기쁜 일입니다. 전남 동북권은 석유화학, 철강, 항만, 에너지, 물류 인프라가 집적된 국내 대표 제조 번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세 폭등이다, 보안율이다, 중국 철강이다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침체돼 그래서 매우 암울한 지역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산업 위기에 국가 차원의, 국회 차원의 특별법도 만들어냈습니다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동북권 산업이 어떻게 커질 것인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하는 이유도 이런 동북권, 광주 전남권의 산업을 키우고 다시 일으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동북권 산업의 활로를 찾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 축하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국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 통합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주제는 보시면 우리가 통합이라 그러면 정부 통합 그리고 부분 통합 이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리게 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전남 광주 통합에 있어서 부분 통합과 관련된 그 거버넌스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미에 가서 이제 완전 통합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와 관련된 통합 특별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세 꼭지입니다. 그 첫 번째 꼭지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 통합과 관련된 그 거버넌스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이 균형 발전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꼭지에 가서는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라고 이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을지와 동시에 지금 현재 통합 논의가 있는 이 통합 특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하는 요 세 꼭지의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예. 우선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보시다시피 한 세 맥락과 관점에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1급 소위 말하는 성장체제에서 수도권 중심의 1급 성장체제를 5급 상태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다급 성장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 비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실질적인 내용 부분 쪽은 이제 다급 경제권을 확립하겠다. 동시에 다급 생활권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 요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정부 수준에서도 거버넌스가 있겠지만 권력 수준에 있는 그 거버넌스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든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광역 수준의 통합 특별시, 이게 이제 하나의 거버넌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난 12월 말에 출범을 했죠, 그죠? 예, 지금 출범해서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내에서 정준호 국회의원과 그리고 제가 고향입니다. 김해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신 김종욱 국회의원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왜 이 특별법으로 설치되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지금 현재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 하는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정준호 국회의원께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으로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자치단체라는 그와 같은 인식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동일합니다. 자치구역이 있고 사무가 있고 그리고 본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칙이죠. 다만 여기서 그러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우리가 이제 여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라고 말하는 이런 보통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점은 사무에만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종합자치행정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사무에서만 제한이 있을 뿐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외의 나머지 사항은 똑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해에 충청광역연합이죠. 보면은 우선 우리는 지금 현재 광주와 전남이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치단체가 구성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민을 구성으로 해야 한다. 주민을 구성으로 해야 한다. 주민을. 예. 그래서 이제 독일도 스위스도 다 주민을 구성으로 하고 있다. 주민을 구성으로 한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왜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선출돼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결 집행기관이 주민 책임의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책임의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왜 기대하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이제 의결기관도 그러고 집행기관도 그러고 여러분들 직접 뽑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구성원을 자치단체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의결 기능을 하거나 또는 집행 기능을 할 때 진정집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는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힘들고 내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의 직장인지 아니면 내가 전남 도지사가 내 직장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결국은 주민의식이나 책임의식이 사실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 자체가 보면 제가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나그네만 있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이제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독일과 스위스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가
다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되어 있는 상태죠. 기본 구성을 보게 되면은 독일과 스위스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에서 연합장이라고 말하는 연합장은 이제 이 의회 의장이 겸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직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이제 겸직을 하게 돼요. 의장과 단체장을 겸직하는 상태인데 여기 실질적인 그런데 이 연합장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입니다. 아주 주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방향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책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무총장이 다 해나간다는 거죠. 사무총장이 다 해나가는데 이 사무총장은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이분을 갖다가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장 역시 직접 선거에서 선출이 됩니다. 제가 이 분들을 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서로 교류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구인데 행정기구 역시 의결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사무기구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제 파견 공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지금 이제 독립된 연합 소속의 공무원은 아마 숫자가 아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역시 의결기관의 집행기관 못지않게 이분들도 파견 공무원이다 보니까 친정집 생각을 계속 합니다.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조직 자체가 굴러가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무 받고 그 다음에 의결 집행기관들 그 다음에 사무기구 받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돈 보면은 뭐냐면은 운영비, 특별지방자치가 운영비도 또 사업비도 다 뭘로 충당을 하나? 소위 말하는 이제 광주와 전남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분담금으로 된 그걸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광주나 전남이나 제가 살고 있는 경남이나 부산이나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예약사항은 모두 다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없다. 결국은 문 이야기입니다. 사무업보 하나 넘기면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독일과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예 독립된 세원이 있습니다. 교육세라고. 이 교육세를 여기서 거둬서 여기서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교육세가 아주 작은데 이건 볼륨이 굉장히 커요. 국가보다 여기는 이제 국가가 한 30 정도, 7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떠하냐? 독일 같은 경우는 세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에 의한 주정부와 그 다음에 연방과 EU에서 주는 이런 재원들이 크고 분담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담금이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론 사고 실시하면 또 다르겠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업에 따른 지원금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운영기관은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수준은 거의 적고 스위스는 아예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우리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문제점을 이제 보게 되면 우선은 고유사무가 없다, 결여되어 있다. 고유사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규약상으로는 존립 자체가 매일 위태로워 그래요. 존립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광주 시장님과 전남 지사님께서 해봐도 별걸로 없네 하고서 언제든지 발을 빼면 얘는 그냥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왜? 고유사무가 없으니 이분들이 의논해서 언제든 사실은 이제 이 사무만 빼버리면 다 위임 사무들이니까 사무만 빼버리면 할 일이 없으니까 흩어져야죠. 그래서 사실은 고유사무가 없으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조직의 존립 자체의 위협이 항상 상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업고, 고유사무업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구성이 될 때부터 의결집행기관이 구성이 될 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주인 책임의식도 없고
그리고 재정은 내락하기 이를 데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 가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 없고 돈 없고 사람 없고 그럼 뭐 이 조직이 저 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조직의 작동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지금 현행법 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태생적 문제가 있는 것들 조합의 변형 형태였다. 그러나 오히려 조합보다도 오히려 작동 원리 내에서는 오히려 기대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정진웅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를 하신 소위 말하는 여기 광주 전남 초광역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제안하신 이게 특별법으로 입법 형식에서 특별법으로 이걸 갖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특별법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관계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존립 자체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제한된 사무에만 이제 한계가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규약에 의한 이 부분들은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보지를 않았었어요. 이걸 뭘로 봤냐면은 단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로 그냥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말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 그다음에 기관 구성, 그다음에 재원에 관한 말씀을 단면 과제로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와 관련된 말씀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유 사무 없으니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무엇으로 소위 말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기관의 기능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사무를 이양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쪽으로 이양하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고유 사무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 자체에 있어서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주로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계획과 관련된 부분, 중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이거 광주연구원에 전남연구원에 따로 맡겨놓으면 아니 광주연구원 쪽에서는 광주 쪽에 이런 것만 전남연구원 쪽에서는 도대체 뭘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일부분의 통합을 했을 때는 독립된 연구소 없이는 이거는 상상을 말해요. 근데 이 요소가 사실은 정준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법안 내에서 직접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여기 정준호 국회의원 특별법 14조 내에 이렇게 보면 이걸 어느 정도 독립된 연구소를 설치를 갖다가 도출해낼 수 있게 되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특별법 내에 연구소 하나 넣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아니 뭐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싶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전남 광주는 통합특별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초광역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여기 특히 동북권 내에 여기 순천 그리고 광양 바로 옆에 있는 여수 이쪽은 항상 통합에 오고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 전 후방 연관성 관계나 이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촘촘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냐면 특별지방자치단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산업 부분의 이런 걸 갖다가 협력해서 이끌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써야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이 독립된 연구소 없이는 사실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 이거는 지금 현재 물론 뭐 마음 같아서는 지방자치를 확 뜯어고쳐서는 좋겠지만 아마 그게 정치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광주 전남이면 광주 전남에
단체장이 문제로 돌아가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기능이나 역할은 명예직에 제한시키고 대외적 기능 정도만 하게 하자. 예를 들면 뭐 중앙정화협력회의에 가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국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 정도만 제한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일처럼 사무총장으로서 이 사무총장을 의회에서 이제 뽑아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집행기관의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요거는 사실은 뭐 크게 지금 현행법 내에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자체 직원을 갖다가 늘리자는 이야기. 그리고 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 지방 요구세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